안녕하세요. 어떤 세기 시리즈 최부엉부엉입니다. 오늘은 5세기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400년부터 499년까지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5세기도 4세기처럼 우리나라 역사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4세기 전성기를 누린 국가가 백제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상대적으로 고구려는 위기였는데 소수림왕이 등장하여 고구려를 빠르게 안정시켜가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즉위하였다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광개토대왕이 뇌물마립간의 요청을 받고 신라에 쳐들어온 왜와 가야 연합군을 공격한 게 딱 400년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구려 군대가 신라에 머물며 간섭을 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증거로 각종 시험의 단골로 나오는 호우명 그릇이 있죠. 이렇듯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이후 왕이 된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죠. 이에 대항해 백제와 신라는 결혼을 통한 나제 동맹을 맺으며 고구려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고구려의 상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북쪽을 북위가 통일하였을 때 당시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은 북위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를 공격해달라는 요청까지 하지만 고구려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던 북위는 그 요청을 거부하죠. 준비를 끝낸 장수왕은 삼국시대 전성기의 상징 한강을 빼앗기 위해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을 차지합니다. 이때 백제는 계로왕이 죽고 왕족들이 방어하기 편한 웅진, 현재의 공주로 수도를 옮겨 재기를 꿈꾸게 됩니다. 이런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 내내 유지되고 494년 장수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문자왕 때 부여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며 고구려 최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됩니다. 앞서 4세기의 역사를 볼 때도 중국 지역이 혼란스러워서 우리가 그 틈에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혼란, 즉 남북조 시대가 지속됩니다. 남쪽에서는 동진에 이어 송나라와 제나라가 연달아 한족 왕조로서 건국됩니다. 이 송나라를 특히 나중에 5대 10국을 통일하는 송나라와 구분하기 위해서 유송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북쪽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5호 16국의 혼란 속에서 건국된 선비족의 북위가 5호 16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통일한 태무제는 도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였고 5세기의 중국의 북쪽은 북위를 중심으로 지속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효문제는 균전제라는 토지제도를 실시하고 수도를 평성에서 로양으로 옮기고 성을 한족 스타일로 바꾸는 등 한화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조금 복잡하신가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먼저 북쪽에는 유목민족의 국가, 남쪽에는 한족의 국가가 형성되었는데 국가가 하나만 존재하였던 게 아니고 북쪽의 왕조 쭉, 남쪽의 왕조 쭉 해서 각각 북조, 남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후한이 멸망하고 삼국시대를 서진이 통일했는데 북쪽 5 유목민족들이 16개의 국가를 세우는 5호 16국, 한족은 동쪽으로 도망가면서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고 북쪽은 북위가 통일한다까지가 5세기까지 동아시아의 흐름입니다. 서아시아는 여전히 사산조 페르시아, 인도는 여전히 굽타 왕조. 참고로 이 굽타 왕조는 6세기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중앙아시아의 에프탈에게 밀렸지만 그 이야기는 6세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중국 북쪽에 유연이라는 북쪽 유목민족이 강해졌다는 것도 보이고요. 바로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은 복잡하지만 간단합니다. 4세기에 훈족에 밀린 게르만이 로마 영토 내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로마에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게르만이 서로마 영토 내에 다양한 왕국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이는 여러 이름들을 통틀어 가장 큰 단위로 게르만이라고 부르는 것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우 많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게르만족이 서로마 지역에 내려와서 자기들 맘대로 국가를 엄청나게 건설하였구나 입니다. 즉 서로마는 점차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서로마는 오도아케르라고 하는 용병 대장을 끌어들여 방어를 하려고 하였으나
오도아케르는 오히려 소로마 황제를 내쫓고 결국 소로마 제국은 476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도아케르도 곧바로 동고트의 왕 테오도리쿠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탈리아는 동고트의 영토가 되죠. 이 다양한 왕국들 중에서 주목해야 할 왕국이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이 프랑크 왕국은 인물의 혈통에 따라 왕조의 이름을 달리하는데 그중 전반부가 클로비스가 세운 메로베우스라고도 불리는 메로빙거 왕조입니다. 이 클로비스는 로마 카톨릭으로 개종하며 로마를 지배하는 정당성을 키우게 되고 프랑크 왕국은 늦게 건국되었지만 매우 빠르고 안정적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며 한참 뒤인 9세기까지 지속이 됩니다. 옛 소로마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앞으로의 유럽의 주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지도를 보면서 빠르게 요약해 볼까요? 한국사는 고구려 전성기, 중국은 남북조 시대인데 북쪽의 5호 16국을 선비족의 북위가 통일, 남쪽은 동진 이후 송나라, 제나라가 등장, 유럽은 소로마 지역이 게르만의 왕국들로 도배되고 결국 소로마 제국이 476년 멸망, 그 와중에 프랑크 왕국이 긴 역사를 맞이할 준비 중. 5세기는 이런 세기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6세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